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수별 온누리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약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백신 맞으시고 난 뒤 해열제 많이 드시는데요. 어떤 해열제를 드셔야 될지, 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해열제를 먹어야 될지, 요즘 또 뭐 일부 해열제는 품절이어서 많이들 좀 어떤 해열제를 먹어야 되나 고민이시고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백신 맞은 후 해열제, 어떤 해열제를 좀 복용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약의 종류나 보관법, 또 약의 복용 방법, 유효기간, 또 진통제라든가 변비약, 소화제, 당뇨, 고혈압, 영양제 모두 좋습니다. 약과 관련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해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해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수별 온누리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백신 접종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백신 많이들 지금 예전과 다르게 맞고 계신데, 네. 일단 백신 무사히 아무 증상 없이 넘어가면 다행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좀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좀 겪는다고 하시죠. 네. 여러분들이 일반 독감 백신도 맞아보셨고 했을 텐데, 일단 백신을 맞으면 약간 몸살기가 오는 경우가 이제 가장 흔한 부작용이고요. 네. 그 이외에도 좀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이제 많이 맞으시면서 지금 현재 약국에서 타이레놀이라는 해열 진통제가 지금 품절이 된 상태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를 찾아 많은 약국을 이제 돌아다니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데, 사실 이제 백신을 맞고 거기서 이제 안내문을 갖고 오신 그 할머니 분을 뵀더니 거기에 이제 타이레놀 등의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세요. 언제 혹시나 이제 백신을 맞으시고 몸살이나 두통, 발열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 타이레놀 등의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세요라고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타이레놀에 이제 그 약을 꼭 먹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타이레놀만 찾아서 약국을 다니시게 되는군요. 예, 사실 안내문 자체가 그렇게 어떤 회사의 일반적인 상품명을 명시하는 것은 사실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세요라고 하거나 꼭 타이레놀과 같은 성분의 해열 진통제를 복용해야 된다면 타이레놀의 성분명인 아세타미노펜 500ml 내지는 650ml 제품을 복용하세요라고 했으면, 그 이외의 다른 제품들도, 타이레놀 이외의 다른 제품들도 약국에서 여러분들이 구매하기가 쉬우셨을 텐데, 그러니까 상품명이 이제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꼭 타이레놀만을 복용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은 해열제라도 성분이 다 다른가 보죠? 해열 진통제 또는 두통약, 이제 사실 타이레놀은 여러분들이 두통약으로 제일 많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반 병원에서 처방받는 해열 진통제의 대부분은 사실은 타이레놀 성분, 아세트아미노펜의 성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복용을 해오셨던 거고, 근데 이제 그 두통약 내지는 해열 진통제의 경우 성분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펜잘, 개보린 이런 것들의 제품들은 사실 아세타미노펜, 타이레놀의 성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이외에 다른 소염 효과를 나타내는 피린 계통의 소염 진통제 성분,
그리고 카페인과 같은 성분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품명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열 진통제나 두통약을 선택하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그 약을 복용하고자 하신다면 네. 그 성분명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속 광고만 나오는 약 네, 제품만 맞습니다. 네, 예. 알고 있는데 이 성분을 갖고 있는 해열 진통제가 또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이레놀을 꼭 복용하지 않으셔도 네.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한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고 싶으시다면 약국에서 사실은 그 이외의 제품을 사실 권해주시기도 할 거예요. 네. 사실은 여러분들이 워낙에 그 사이레놀이라는 제품명이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만을 찾고 계신데 그렇지 않고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동일한 제품을 찾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분명을 확인하셔서 성분 표시를 가셔서 확인하시면 아세트아미노펜이 500ml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다 라고 쓰여 있으면 그거는 타이레놀과 같은 제품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백신 놓아주는 보건소나 병원에서 네. 타이레놀만 찾을 것이 아니라 아세트아미노펜 요 네. 성분이 있는 해열 진통제를 드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렇게 안내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네. 그리고 타이레놀을 드시라고 하니까 어르신들 또 모든 백신 맞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발열, 두통, 몸살 증상이 있을 때 타이레놀만 먹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약국 저 약국 찾아 헤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이레놀 외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갖고 있는 해열 진통제가 약국마다 다 있겠죠? 네, 근데 사실 그 약들조차도 지금 사실 많이 달리나요? 약간 수량이 좀 줄어들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아세트아미노펜이 사실은 흔한 약이었고 네. 엄청 오래된 약이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것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세트아미노펜 제품 또는 타이레놀의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후에 타이레놀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요? 그래서 백신을 맞기 전에 무조건 타이레놀을 먹고 가면 부작용이 안 생긴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약국에 오셔서 나 백신 맞으러 가는데 가기 전에 먹어야 되니까 꼭 구매를 해야겠다라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근거 없는 말이거든요. 타이레놀이든 아세트아미노펜 제품이든 해열 진통제는 그거는 예방 효과를 목적으로 복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치료 효과를 맞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고 백신을 맞은 후에 나타나는 발열, 두통, 몸살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복용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뭐 미리 먹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증상이 없는데도 복용을 하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약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궁금증 전화 주세요. 이용하 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수비열 온누리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약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오늘 백신 맞기로 했는데요. 네. 네. 그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을 샀거든요. 네. 근데 그 백신을 맞으면 네. 그 열이 오른다 그러잖아요. 네, 오를 수도 있죠. 네. 예. 네. 이게 해열 진통제라서 열 오르니까 먹는 거예요? 예, 그 말씀드릴게요. 일단 백신을 맞은 경우에 뭐 독감 백신이든 뭐 일반적인 예방 주사라고 하는 백신을 맞을 경우에 일단은 뭐 몸살이나 두통, 그다음에 발열과 같은 어떤 약간의 감기 증상을 수반한 그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해열 진통제를 먹어서 그 부작용을 넘기는 거죠. 사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이외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호흡곤란이 온다거나 아니면 부종이라고 해서 눈이 붓는다거나 입술이 붓는다거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타이레놀만 먹고 견디면 되겠지라고 하시면 안 되고 바로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작용일 수 있는 증상 중에서 일반적인 거, 뭐 몸살, 두통, 발열 이 정도 이러한 경우에는 뭐 타이레놀이든 그 이외의 아세타미노펜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고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 경과를 보면 되겠지만 그 이외의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병원에 가셔야겠죠. 그래서 겁이 나서요. 제가 원래는 감기약도 막 먹으면은 막 되게 부작용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일단 뭐 감기약에는 뭐 아세타미노펜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이외에 다른 성분들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성분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아세타미노펜 제품 내지는 타이레놀 단일 성분의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장 오래 써왔고 가장 부작용이 적은 약 중에 하나고요. 가장 이제 부작용이 일으켜질 수 있다면 가장 심한 게 이제 간 장애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용법 용량에 보시면 6알 하루에 6알 이상은 복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안 떨어진다고 그거를 2알씩 계속 복용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간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용법 용량을 따라서 하루에 6알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타이레놀을 뭐 2개, 3개 먹었다는 분들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2개 이상은 먹으면 안 가장 되는군요. 일반적인 방법은 아침, 네. 점심, 저녁 5시간 정도 내지는 8시간 간격으로 2알씩 복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최대한 하루에 6알은 넘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24시간 안에. 예, 6정 이상을 복용하게 되면 간에 무리가 많이 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술을 복용하고 숙취로 인한 두통일 경우에 만약에 머리가 아프니까 두통약인 뭐 타이레놀 내지는 아세타미노펜 제품을 먹겠다라고 하면 그 간에 대한 무리가 훨씬 더 하겠죠. 네. 예. 보통 백신 맞고 나면 어떤 부작용, 어떤 증상들이 좀 많이 나타납니까? 이로 인해서 일단 뭐 그거는 임상의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이 알겠지만 약국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가장 뭐 기운이 떨어지더라, 뭐 다리가 무겁다, 무기력하다, 또는 두통이나 발열 반응이 있더라.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심리적으로 기분이 이상하더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거는 정확하게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고 일단은 워낙에 이제 지금 코로나 백신 자체가 매스컴에서 사실은 뭐 맞고 좀 부작용이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그게 사실은 너무 과대해서 언론에서 말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그런 부분 때문에
백신을 맞아도 내가 괜찮을까? 라는 어떤 불안감 같은 것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발열, 두통, 몸살, 이게 뭐 근육통이 있을 때는 이제 해열 진통제를 드시면 되겠지만 이 밖에 좀 부작용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네. 어떤 부작용이 올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아나필락시스성 쇼크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일단 내 몸과 다른 물질이 백신이라는 것이 어차피 내 몸에는 없던 거를 새로 넣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이 이제 알러지 반응인데 그게 이제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피부에 두드러기가 심하게 난다거나 네. 그다음에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부종이 일어나는데 뭐 눈이 붓는다거나 얼굴이 붓는다거나 심하면 기도가 부어서 호흡곤란이 온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백신을 맞은 후에도 아마 그 병원에서 한 30분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에 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아나필락시스성 아니면 알러지성 쇼크가 그건 이제 반응이 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그 반응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요 증상 외에 다른 뭐 눈이 붓거나 어지럽고 구토가 난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그냥 해열 진통제만 드시지 마시고 병원 응급실로 네, 맞습니다. 바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발열, 두통, 몸살 증상이 있을 때 해열 진통제만 먹으면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그겁니다. 일단은 혹시 열이 해열 진통제를 먹고 또 다시 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까? 만약에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일단 해열 진통제라고 하면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타이레놀과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제품의 가장 유일한 그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간 장애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이외의 해열 진통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해열 진통제 성분은 나프록센 또는 덱시부브로펜 또는 이부브로펜 이 정도의 그 소염 진통제, 염증을 가라앉히고 해열을 시키고 근육통이나 몸살 등을 완화시켜주는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성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은 위장 장애가 있을 수가 있고요. 속이 그다음에 본인이 그건 체크하셔야 되는데 뭐 항생제와 같이 여러분들이 항생제가 자신에게 안 맞는 항생제가 있는지 한번 병원에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뭐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으신지요, 아니면 세파 계열 뭐 알러지가 있는지 확인하듯이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구매한 약의 경우에도 해열 진통제를 복용할 때 어떤 복용하고 나서 부작용, 내가 먹기 전과 먹은 후에 자각되는 증상이 다른 게 나타난다면 그 약은 나와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은 피하셔야죠.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은 두드러기, 피부 발진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속이 안 좋아질 수가 있고 네. 뭐 이 정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196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통제 하면은 펜잘, 개보린 알고 있는데 그럼 이 펜잘이나 개보린은 먹어도 괜찮은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약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점도 있지만 부작용을 꼭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좋다라고 하는 약은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치료의 목적으로 드시는 거죠. 네. 대신에 이제 펜잘이나 개보린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해열 진통 성분도 들어있지만 그 이외에 소염 진통 성분이 또 들어가 있고 카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복용했을 때 두통이 많이 완화되더라라고 네. 하면 그거를 복용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를 너무 자주 복용하게 된다면 네.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반동적으로 혈관을 수축해서 두통을 완화시키지만 자주 복용하게 되면 그 반동으로 인해서 더 자주 두통이 올 수가 있거든요. 임시 방편으로 네. 타이레놀이 정 없을 때는 한번 먹을 수 있겠지만 계속 드시는 것보다는 이 성분과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일반인들은 이 성분 잘 모르시니까 타이레놀과 같은 성분이 있는 진통 해열제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네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11시 31분 정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약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저는 백신을 지난번 10일 날 접종을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접종을 한 그날 저녁에 열이 좀 나가지고 타이레놀 그거를 하나를 먹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날 밤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카페인에 좀 약한 편이거든요. 네. 근데 타이레놀에도 그 카페인 성분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전혀 없나요? 예, 전혀 없습니다. 타이레놀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 한 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아마 수면 장애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근데 잠은 잤는데 눈은 감고 있고 이렇게 깊은 잠을 전혀 못 잔 거 있죠.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약 때문에 의한 수면 장애는 아닐 것 같고요. 네. 그 백신을 맞은 거에 대한 어떤 긴장감이 좀 있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 안 됐구나.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이렇게 다 쉬어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그거는 목이 쉬고 목이 가라앉은 거는 뭐 건조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거는 사실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백신을 맞아서 그렇다고 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타이레놀을 복용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 부작용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되네요. 네. 그럼 타이레놀에도 카페인 성분이 전혀 없고. 네,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미노펜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또 거기에도 카페인 성분이 전혀 없는 거고요. 예, 아세트아미노펜은 카페인과 같이 그냥 성분명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아세트아미노펜만 100% 들어있는 것을 타이레놀 제품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합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6번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있잖아요. 네. 제가 간이 좀 안 좋아서 어제도 CD 피 검사 그런 거 다 해놓고 왔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18일 날 그거 이제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예, 맞아야 되는데 제가 또 몸도 조금 안 좋고 그래가지고 조금 진통제도 좀 센 거 먹어요. 네네. 네, 근데 그 맞고 나서 타이레놀 이런 거 먹어도 괜찮은가요? 그거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일단은 백신이라는 것은 간 대사를 안 하고 직접 혈관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별로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이 나거나 몸살기가 있으시면 타이레놀을 복용하시든 아세트아미노펜의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셔야 될 텐데,
네. 근데 그 이외에 지금 진통제를 좀 드시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 진통제를 그냥 드시는 것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센 거예요. 아니면 그냥 타이레놀을 복용해 보시거나 아세타미노펜 제품에 복용해 보시고 그래도 예. 가라앉지 않는다면 병원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증상이 있을 때만 드세요, 네네네. 어머니. 네, 네, 미리 예방 네. 차원에서 드시거나 증상도 네네네. 없는데 드시면 안 됩니다. 아니, 치료제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저기 네. 걱정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요. 어르신들 네. 겁난다고 몸이- 해서 사전에 네, 미리 네. 약을 또 챙겨 드신다고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너무 네.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돼?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지금도 진통제를 복용하는 중인데 네, 근데 보통- 진통제를 복용하는 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으실 것 같고요. 없어요? 예. 선생님,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상담하시고 백신을 좀 네. 맞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예. 저는 코로나19 그에 관련된 아니면 약에 대해서 상담 가능한가요? 네. 일단 물어보십시오. 예. 저는 지금 발톱 무좀이 있어서 약을 한 9개월 넘게 먹었습니다. 네네, 일주일에 한 번씩 복용하시나요? 예, 일주일에 네. 한 번씩 복용. 네. 근데 그게 이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게 처음 거의 났다가 9개월 됐는데 또 조금 더 약간 약간 심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바르는 약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하고 같이 사용하는데 네.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간에 무리가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은 건강하기는 건강하거든요. 네네네. 일단은 그 발톱 무좀 조갑 진균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쓰는 약이 간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뭐 간에 무리가 가서 뭐 병원에 입원했다 뭐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대신에 이제 뭐 1년 이상 뭐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해서 혹시 이제 뭐를 이제 그거를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는 맞는데 지금 복용하는 걸로 복용하시는 걸로 그런 부작용을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바르는 약의 경우에는 간에 무리가 가는 약은 아닙니다. 바르는 약은 간의 대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바르는 것은 국소적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간에 무리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복용하기 때문에 약이 너무 독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복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아니고 일주일 정도 지나야 우리 피부에 있는 발톱이나 손톱까지 약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간에 뭐 크게 무리가 가서 독해서 그런 약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약을 치료하는 기간이 그리고 조갑진균증이나 손발톱 무좀은 사실 6개월 이상, 1년 이상을 보거든요. 예. 어르신, 방송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아쉽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수별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약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성지병원 이성원 내과과장 모시고 내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